경주시가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실적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포항 5천 지역 주민들이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포항에선 처음으로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영덕의 특산품인 복숭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저온 현상으로 생산은 조금 줄었지만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산하 출자 출연기관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주시는 구체적인 경영 개선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책임 경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세한경영연구원에 맡겨 4개 출자 출연 기관에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리더십과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5개 분야입니다. 평가 결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경주문화재단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고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는 같은 등급을,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사 공정성, 청렴의지 실천 등은 다소 개선됐고 전문성 확보와 조직 역량 강화, 수입률 증가 노력 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주시 역사 문화관광 유적을 우리 저희들 첨단 스마트 미디어 기술로 해서 알리기도 하고 우리 첨단 기술을 많은 경주 시민들이 이용해서 자라는 세대에게 4차 산업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경영 실적을 평가했는데 라 등급을 받아 경영 분석 내실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경주시 상수도 경영평가에선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강도 높은 경영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요.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책임 경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8월 달에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통보하고 경영 개선 대책 수립과 실행 여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에서 심혈관 및 뇌혈관계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9 구급차를 통한 심혈관계 환자 이송은 2,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뇌혈관계 환자 이송은 4,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늘었습니다. 또 올 상반기 경북 지역 전체 이송 환자 가운데 52%가 60살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단체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일본 방문을 중단키로 했고 경북도 의회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의 수의 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발의가 예고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최근 경북도의회에 일본 전범기업의 수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발의가 예고됐습니다. 조례안에는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공공기관 사용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등이 담겼습니다. 국내에서 파악되고 있는 299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만이라도 경상북도와 교육청 및 공공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거나 퇴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경제전쟁을 이어간다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공무 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도 중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지만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나서 대응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입니다. 영주에서는 영주시민연대와 철도노조, 민실련 등의 단체가 일본 불매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시작을 하고
7군데 시민단체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이 정도로 단합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소비자 개개인의 불매운동에 이어 지자체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당분간 반일 움직임은 더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포항 오천적 주민들이 시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오천적 이낙연, 박정호 시의원에 대해 포항에선 처음으로 주민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천 제철 청림 SRF 반대 어머니회는 지난 23일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오는 9월 27일까지 오천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청구권자 4만 3천여 명의 20%인 8,6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사와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요구 공표 등 절차를 거쳐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2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주민 소환은 중지됩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공사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수선공사, 농지조성공사 등이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도서관과 학교, 병원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경우에는 먼지 발생이 적은 롤러나 붓질 방식으로 도장을 해야 합니다. 영덕의 특산품인 복숭아가 본격 출하되면서 국도변 직거래 장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개화기의 저온 현상으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지만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 주먹만한 탐스런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조생종에 이어 중생종과 만생종 수확이 한창입니다. 밭에서 따온 복숭아를 상자째 전자식 식별기에 올려놓으면 한 개씩 꺼낼 때마다 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등급이 가려집니다. 영덕은 일조량이 풍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복숭아 당도가 높지만 농가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간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일반 질소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우분을 사용하고 또 물 빠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광을 묻었습니다. 고로 비가 우천시에 비가 많이 와도 물 빠짐이 좋아서 당도는 크게 안 떨어집니다. 올해는 3, 4월 개화기의 저온 현상과 6, 7월 성숙기의 잦은 비로 1년 전보다 생산량이 다소 줄었지만 평년작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낙가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8월 이후에 기상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은 아마 평년자가 될 것이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한 6,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본격 출하되면서 국도변에도 직거래 장터가 설치돼 관광객들이 직접 맛을 보고 사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맛있어요. 네. 4.5kg 한 상자 가격은 평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해 직거래 특성상 농가와 소비자 모두 이익입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 6일 복숭아 품평회에 이어 수도권 직판 행사도 열기로 하는 등 영덕 복숭아를 전국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올 들어 남성 육아휴직이 급증하면서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민간 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1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0.9% 증가해 전체 육아휴직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육아휴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간 포항 영일만 친구 야시장에 지난 주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기 있는 음식은 20분 이상 줄을 서야 먹을 수 있었고 포항 중앙상가는 밤 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며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 설치된 영일만 친구 야시장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됩니다. 포항 바다국제연극제가 올해로 19회를 맞았는데요. 6개국 13개 극단 200여 명이 참가해 9일간 열립니다. 한 주간 문화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이 마임이 되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배우들의 연극놀이로 각색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실제 폭력 사건을 몸짓과 표정으로만 전달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올해 연극제는 해외 극단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잘 알려진 세계 명작과 노래, 몸의 움직임을 활용해 국경을 넘어 즐길 수 있습니다. 국제연극협회에서 아주 적극적인 후원에 이루어져서 이번에 많은 나라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연극제 기간 중에는 이아타 아세안 대표자 회의도 이제 하게 됩니다. 내일 개막식이 열리는 영일대 야외극장에서는 극단 진일보의 아리랑 랩소디와 극단 모이공의 우리 동네 을분씨 등이 공연되고 중앙 아트홀에서는 스페인과 리투아니아, 베트남 극단 등 모두 6개의 공연이 이뤄집니다. 중앙로 백시어터에서 지난주부터 국내 극단과 대학극이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2001년 순수 연극축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19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1922년 유학생 연극단부터 시작된 100년의 포항연극의 저력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연극인들이 그 유학생들의 1922년의 그 정신을 계속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그 정신을 포항의 정신으로 삼자. 연극제 기간 동안 중앙상가 빅갤러리에서는 전날 공연된 극단 관계자와 배우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 소식입니다. 오종은 작가의 개인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1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자메이카 음악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무대가 포항시청 대자몰에서 펼쳐지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 내한 공연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포항 제철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환영한다며 포항시와 포항시 의회 등의 일반고 전환 반대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사고 등의 특수 목적고는 사실상의 특권 학교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경쟁 교육의 도구라며 포스코가 보편 교육 대신 특권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항제철고의 일반고 전환은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반고 전환 후에도 포스코는 그동안 포항제철고에 지원했던 출연금 이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8일째 폭염특보가 지속됐는데요. 오늘 낮부터 영덕과 포항, 경주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내일도 이 특보는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밤까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열대야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도 곳곳에는 무더운 밤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불쾌감 역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한 점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 낮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지속되겠고요.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